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8세인 김영수라고 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병원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감기는 물론이고 몸살, 소화불량, 심지어 두통조차 겪지 않았죠. 주변 사람들은 제게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 자주 묻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매일 실천하는 것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하루에 단 30분만 투자하면 되는 일이죠. 바로 의식적인 호흡법입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 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올바른 호흡이야말로 모든 건강의 근본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산소를 필요로 하고 제대로 된 호흡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제가 하는 호흡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습니다. 그 다음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 과정을 15분간 반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5분, 잠들기 전에 15분씩 총 30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호흡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수면의 질이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깊게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었죠. 또한 소화가 잘 되기 시작했고 만성적으로 느꼈던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는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깊은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춥니다. 동시에 혈액 내 산소 농도를 높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호흡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정상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신적인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났는데 호흡법을 시작한 후로는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집중력도 크게 향상되어 독서나 취미 활동을 더 오래 즐길 수 있게 되었죠. 이는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면서 뇌 기능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제 변화를 직접 보고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만성 두통이 사라졌고 갱년기 증상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제 약국에서 두통약이나 소화제를 사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었더니 모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당뇨병으로 고생하던 친구는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고 불면증에 시달리던 이웃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울감에 빠져있던 지인도 마음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이 호흡법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에서는 효과를 느낄 수 없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꾸준히 해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한 달 정도 지나면 확실한 효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5년간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이 호흡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비싼 건강식품을 사거나 복잡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호흡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특별한 도구나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의지와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호흡법과 함께 제가 실천하는 또 다른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발바닥 자극법입니다. 매일 아침 호흡법을 마친 후 10분간 발바닥을 자극하는 것인데 이것만으로도 온몸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약 없이도 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를 꾹꾹 눌러줍니다. 발가락 끝부터 시작해서 발 뒤꿈치까지 빠짐없이 자극합니다. 특히 발바닥 가운데 부분인 용천혈을 중점적으로 눌러주는데 이곳은 신장과 연결되어 있어 노폐물 배출과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발당 5분씩 총 10분간 마사지합니다. 처음 이 방법을 시작했을 때는 발바닥이 아프고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발바닥이 부드러워지고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웠던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고
밤에 다리가 저리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소화 기능의 개선이었습니다. 발바닥 마사지를 시작한 후로는 변비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식욕도 좋아졌습니다. 이는 발바닥의 위장 반사고를 자극해서 소화기관의 기능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면증도 점차 개선되어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햇빛 쬐기입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15분간 햇빛을 쬐입니다. 이때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팔다리를 최대한 노출시킵니다. 햇빛을 통해 체내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되는데 이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햇빛이 부족해서 우울감이 생기기 쉬운데 규칙적인 햇빛 노출로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시 식사입니다. 저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정확히 식사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소화기관에 스트레스를 주고 신진대사를 느리게 만듭니다. 또한 간식은 거의 먹지 않고 배가 고프면 물을 마시거나 깊은 호흡을 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의 공통점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적인 약물이나 복잡한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치유 능력을 깨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방법들로 15년간 병원 한 번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효과를 볼 수 없고 최소 3주는 지속해야 몸이 적응하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이 간단한 방법들을 실천해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는 또 다른 건강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목과 어깨 풀기입니다.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때문에 목과 어깨가 굳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목이 아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나요? 목과 어깨의 긴장은 우리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뇌로 가는 혈류까지 막아서 두통, 어지럼증, 심지어 기억력 저하까지 일으킵니다. 저는 매일 호흡법과 발 마사지를 마친 후 5분간 목과 어깨를 풀어줍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고개를 천천히 앞뒤로 5번, 좌우로 5번 돌려줍니다. 이때 절대 빠르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면서 목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 다음 어깨를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크게 돌려줍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목 뒤 지압입니다. 양손을 깍지 껴서 목 뒤에 댄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목 뒤 움푹 들어간 부분을 눌러줍니다. 이곳은 풍지혈이라고 하는데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을 돕는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30초간 꾹 눌렀다가 떼기를 5번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아플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목 운동을 시작한 후로 제가 경험한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우선 만성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날씨가 바뀔 때마다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전혀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또한 시야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독서를 할 때도 예전보다 훨씬 오래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복부 마사지입니다. 배는 우리 몸의 중심이자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부위입니다. 장 건강이 전체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저는 매일 잠들기 전에 5분간 배를 마사지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무릎을 살짝 세운 후 배꼽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며 마사지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쓰다듬다가 점차 압력을 높여갑니다. 특히 배꼽 아래 단전 부위를 중점적으로 마사지하는데 이곳을 따뜻하게 해주면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복부 마사지의 효과는 정말 빠르게 나타납니다. 일주일만 해도 변비가 개선되고 소화불량이 사라집니다. 또한 복부에 가스가 차는 것도 줄어들어 속이 편안해집니다. 무엇보다 잠들기 전에 하는 복부 마사지는 마음을 진정시켜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웃음과 긍정적 사고입니다. 이것이 건강법이냐고 의아해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웃음은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5분간 웃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웃어야 합니다. 하하호호 소리를 내면서 웃다 보면 정말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한 하루 중 좋았던 일 3가지를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발가락 운동입니다. 발가락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가락 운동을 소홀히 합니다. 저는 매일 발가락을 쫙쫙 펴기를 20번, 발가락으로 가위바위보를 10번씩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발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전신의 균형 감각도 향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혀 운동입니다. 혀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내장기관입니다. 혀를 움직이면 침샘이 자극되어 침분비가 늘어나고 이는 소화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매일 혀를 입안에서 10바퀴씩 돌리고 혀를 내밀었다 넣었다를 20번 반복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합쳐도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15년간 이렇게 실천한 결과 저는 어떤 약도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체온 관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반대로 체온을 1도 올리면 면역력이 5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15년 전부터 매일 체온을 36.5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실천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때 물의 온도는 60도 정도로 입에 넣었을 때 뜨겁지만 마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찬물이나 차가운 음료는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보다 낮은 온도의 액체가 들어오면 내장 기관들이 그것을 데우느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배꼽 온찜질입니다. 매일 저녁 배꼽에 따뜻한 수건을 올려놓고 20분간 온찜질을 합니다. 배꼽은 단전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생명 에너지가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을 따뜻하게 해주면 내장 온도가 올라가면서 소화 기능이 향상되고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온찜질 후에는 배가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잘 옵니다. 손발 끝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손발이 차가우면 심장이 혈액을 더 많이 펌프질해야 하므로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저는 매일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손발을 5분씩 담급니다. 물의 온도는 40에서 42도 정도로 손을 넣었을 때 뜨겁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말초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또 다른 중요한 체온 관리법은 목과 손목, 발목 보온입니다. 이 세 부위는 혈관이 피부 가까이에 있어서 체온 조절에 큰 영향을 줍니다. 겨울은 물론이고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특히 목 뒤는 뇌로 가는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므로 항상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것은 장 건강관리법입니다. 장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전체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공복에 김치나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을 먹습니다. 이런 음식에는 유익한 유산균이 많아서 장내 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천천히 씹어 먹기입니다. 한 입에 30번 이상 씹어서 음식을 완전히 죽처럼 만든 다음 삼킵니다. 처음에는 턱이 아프고 힘들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천천히 씹으면 침이 많이 나오는데 침에는 강력한 소화효소와 항균 물질이 들어있어 소화를 돕고 구강 건강도 지켜줍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감사 일기를 씁니다. 그날 있었던 좋은 일이나 감사할 일을 3가지씩 적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갖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기기와의 거리 두기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교란시킵니다. 저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침실에는 아예 가져가지 않습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고 다음날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건강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침 건강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을 단순한 체액 정도로 생각하지만 침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제 중 하나입니다. 침 속에는 면역글로불린, 라이소자임, 락토페린 등 100가지가 넘는 항균 물질과 치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15년간 매일 침 늘리기 운동을 실천해서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침 늘리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혀로 입천장을 10번 하고 혀를 입안에서 좌우로 20번 움직입니다. 그 다음 입을 다물고 볼을 부풀렸다가 꺼뜨리기를 15번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침샘이 자극되어 침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생긴 침을 바로 삼키지 말고 입안에서 30초간 머금고 있다가 삼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 구강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집니다. 이것이 구취의 원인이 되고 치아와 잇몸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침 늘리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구강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저는 78세인데도 치아가 모두 건강하고 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침의 소화 촉진 효과입니다. 침에는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탄수화물 소화를 돕습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어서 침과 잘 섞이도록 하면 소화 불량이 사라지고 위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저는 예전에 자주 체했는데 침 늘리기를 시작한 후로는 소화가 정말 잘 됩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것은 눈 건강 관리법입니다. 눈은 뇌와 직접 연결된 유일한 기관입니다. 눈이 피로하면 뇌도 피로해지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저는 매일 5분간 눈 운동을 합니다. 눈을 감고 안구를 상하좌우로 천천히 움직이고 원을 그리듯 돌려줍니다. 그 다음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번갈아 보면서 초점을 맞춰줍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눈 지압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눈썹 안쪽 움푹 들어간 부분을 30초간 꾹 눌러줍니다. 이곳은 찬주혈이라는 혈자리로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관자놀이 부분도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주면 두통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귀 건강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귀는 단순히 듣는 기관이 아니라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귀 건강이 나빠지면 어지럼증이나 메니에르병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귀를 따뜻하게 비비고 귓바퀴를 위아래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하면 귀 주변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난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귀 청소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면봉으로 귀를 파는데 이는 오히려 귀지를 안쪽으로 밀어넣어 고막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미지근한 물로 귀 입구만 살짝 닦아주고 절대 깊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귀지는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코 건강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코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를 정화하고 가습하는 역할을 합니다. 코가 막히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데 이는 목이 마르고 세균 감염의 위험을 높입니다. 저는 매일 코 세척을 합니다. 미지근한 소금물을 한쪽 콧구멍으로 넣어서 다른 쪽으로 빼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따가울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하면 익숙해집니다. 코 세척을 하면 비염이나 축농증을 예방할 수 있고 감기에 걸릴 확률도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코 옆 영양혈을 손가락으로 눌러주면 코막힘이 뚫리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손목과 발목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손목과 발목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절이면서 동시에 가장 약한 부위입니다. 저는 매일 손목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10번씩 돌리고 손가락을 쫙쫙 펴주는 운동을 합니다. 발목도 마찬가지로 돌려주고 발가락을 움직여줍니다. 이런 작은 운동들이 관절염과 건초염을 예방하고 손발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는 필수적인 운동입니다. 저는 이 운동 덕분에 78세인데도 손목이나 발목이 아픈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실제로 몸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긍정적인 생각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저는 매일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자기암시가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혈관 건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은 결국 혈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딱딱해지면 심장병, 뇌졸중, 치매 등 무서운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혈관을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15년간 이 방법으로 혈관 나이를 30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혈관 마사지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양손을 비비고 온몸을 쓸어내립니다. 머리부터 시작해서 목, 어깨, 팔, 가슴, 배, 다리 순서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립니다. 이때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방향으로, 팔은 손끝에서 어깨 방향으로 쓸어 올립니다. 특히 중요한 부위는 서해부입니다. 다리와 몸통이 만나는 사타구니 부분인데 이곳에는 큰 혈관과 림프관이 지나갑니다. 양손으로 서해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하체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분들은 이 부위가 굳어 있어서 다리가 붓고 차가워지는데 서해부 마사지만으로도 이런 증상들이 사라집니다. 겨드랑이 마사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겨드랑이에는 상체의 림프절이 모여 있어서 노폐물 배출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샤워할 때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상체의 부종이 빠지고 어깨 결림도 풀립니다. 또한 면역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것은 족욕의 기적입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부위입니다.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저는 매일 저녁 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간 담급니다. 이때 발목까지 완전히 잠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족욕을 할 때는 단순히 담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가락을 움직이고 발목을 돌려줍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족욕 후에는 발이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잘 오고 다음날 아침 몸이 가벼워집니다. 냉온욕도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찬물과 뜨거운 물을 번갈아 가며 샤워하는 것인데 혈관의 수축과 확장을 반복시켜 혈관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저는 마지막 1분간 찬물로 샤워를 마무리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일주일 정도 하면 몸이 적응하고 오히려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관절이 굳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통증과 염증이 생깁니다. 저는 매일 모든 관절을 천천히 돌려주는 운동을 합니다. 목,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고관절, 무릎, 발목을 각각 10번씩 돌립니다. 이때 절대 빠르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해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무릎 관리는 노년기 건강의 핵심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이는 전체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저는 매일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서 5초간 유지하기를 20번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무릎 주변 근육이 강해져서 관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등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등에는 척추와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가므로 등 건강이 전체 건강을 좌우합니다. 저는 매일 벽에 등을 대고 위아래로 문지르는 운동을 합니다. 또한 양팔을 벌리고 어깨날개를 모으는 운동으로 등 근육을 강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세가 좋아지고 내장 기관들도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심호흡과 명상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깊은 호흡과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15분간 조용한 곳에 앉아서 숨에만 집중합니다. 잡념이 떠오르면 다시 숨으로 의식을 돌립니다. 명상을 하면 마음이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혈압이 내려가고 심박수가 안정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면역력을 높이고 전체적인 건강을 개선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교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에서 살다 보면 자연과 멀어지기 쉬운데 자연은 우리에게 치유의 힘을 줍니다. 저는 매일 최소 30분은 야외에서 보냅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텃밭을 가꾸면서 흙을 만지고 식물들을 돌봅니다.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크게 개선해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15년간 병원에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생활 리듬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이 개별적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이것들을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고 5분간 깊은 호흡을 합니다. 그 다음 목과 어깨를 풀어주고 전신 마사지를 5분간 합니다. 이렇게 15분만 투자하면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전에는 1시간 정도 산책을 합니다. 이때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관찰하고 감상합니다. 새소리를 듣고 꽃향기를 맡고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산책 중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오직 걷기와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이런 의식적인 산책이 단순한 운동과는 차원이 다른 치유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오후 3시경에는 15분간 햇빛을 쬐면서 비타민 D를 생성합니다. 저녁 식사는 6시에 하고 아침과 점심보다 더 적게 먹습니다. 저녁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선택하고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합니다. 저녁 8시부터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족욕을 15분간 하면서 하루의 피로를 풉니다. 그 다음 복부 마사지를 5분, 발바닥 마사지를 5분, 침 늘리기 운동을 5분 합니다. 이렇게 30분간의 마무리 루틴을 거치면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이완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감사 일기를 씁니다. 그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적고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좋은 건강법도 며칠 하다가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15년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이 루틴을 지켜왔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들었지만 그 이후로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또한 계절에 맞는 조절도 필요합니다. 여름에는 찬 음식을 피하고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운동을 늘립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을 많이 먹고 체온 유지에 신경 씁니다. 봄과 가을에는 환절기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 면역력 강화에 집중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시스템화했습니다.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즉시 깊은 호흡을 10번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감사할 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습관을 기르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몸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뻣뻣한지, 컨디션은 어떤지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고 즉시 대응하면 큰 병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방법들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호흡법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정도 익숙해지면 발 마사지를 추가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것을 추가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저는 이 간단한 방법들로 78세가 된 지금도 20대, 30대 못지않은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